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지난주에 한국갤럽이 나왔고 또 리얼미터도 나왔습니다. 근데 둘 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도 31.2%로 한 3.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24%, 그렇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태 당시만큼 떨어졌던 점수가 좀 나왔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점은 20대에서 리얼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대에서 9%라는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왔다는 점이 있고요. 영남, TK, P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확실히 더 늘어났다는 점, 그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70대, 연령대에서 70대는 뭐 공고한 지지층을 보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색 있는 점은 긍정평가 응답에서 모름이거나 아니면 응답 거절이라는 답변이 23%예요. 근데 지지를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답 안 하겠다라고 한 게 23%. 그러니까 긍정 응답 31.2% 중에서도 23% 정도는 이게 왜 잘하고 계신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좀 안 되는 대목이 좀 나옵니다. 요거를 좀 논쟁을 좀 거리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시죠. 오늘이 개천절이잖아요. 이제 예.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 사상은 민심이 천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민심을 얻는 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민심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정 지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24%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예. 후보가 얻은 표가 2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층의 마지막 콘크리트의 지지층이 갖고 있는 게 24%란 말이죠. 이 의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지지층을 다 까먹고 예. 마지막 지지층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맹목적으로 가능한 거죠. 지지하는 지지층만 그건 뭐냐면 남아있다, 2017년 대선 당시가 탄핵 이후였단 말이에요. 탄핵 이후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보수 대표를 뽑아준 것이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빠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지지,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하나가 뭐냐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 참사를 보면은 실력이 없잖아요. 무능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극복이 어려운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야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야당과 협력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손잡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전혀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위기 파고가 거대한 물결이 오는데 국민들이 입장해 봤을 때 국가 지도자가 내 생명과 자유, 어떤 삶의 질을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력자의 모습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실력, 협력, 조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다 비어 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잡기가 쉽지 않아요. 국정 운영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지리멸렬한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은 그 대통령의 이런 다시 하락하는 지지율 원인은 무엇이고 또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169석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에는 정치력이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일단 그 생각이 야당을 들고요. 상대하기에? 그러니까 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니고요. 여소야대 그것도 여소에다가 야가 엄청나게 큰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능력이 정치력이 아주 탁월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뭐 정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에 아주 정치를 잘 아는 그런 참모들로 빼곡하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눈에 띄는 사람들도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지금 참모실도? 정도 조직 가지고는 사실은 민주당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뭐 이렇게 자꾸 바닥을 기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20%대, 30%대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야당 지지율 40%, 50%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성준 의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여당이 이제 콘크리트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도 콘크리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콘크리트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당이 싫어서 야당 지지한 사람들이 제주에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야당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여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예. 그것보다도 빨리 여야 간의 정치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같이 엄중한 경제 위기 예.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 지금 야당인데 야당 지지율 역시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 여야 모두 정치의 상실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차례로 영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국정 지지율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4%까지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초심의 어떤 마음을 조금 더 다잡아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좀 지지율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를 넘어갈 일은 앞으로 임기 내내 없을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2년은.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짓말과 우격다짐과 이걸 다 본 거고 이걸 들은 수백만의 국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쓴 거거든요. 이걸로. 이건 본인의 인성과 됨됨이, 태도를 봤잖아요. 이거는 극복이 좀 어렵죠. 예, 오늘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송구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직접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가 또 가짜 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야당과 언론의 계속되는 공격, 그것이 주 원인인지 아니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무능 내지는 미숙함이 원인인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떤 게 주 원인이고 또 이것을 극복하려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지지율이 낮았다. 하지만 뭐 굉장히 공정과 상식으로 결국에는 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남지 않았느냐.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윤 대통령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조경태 의원이 했는데 동의하시는지? 저는 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과 태도, 그냥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론이죠. 대통령 리더십 문제다 이 예, 뜻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론이라고 봐야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왔다. 대통령이 웬만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번 외교 참사 논란과 그다음에 거짓말 논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물론 뭐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만 문제인 게 아니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신하들도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범인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내각제 국가 같은 데는 한 25% 미만 떨어지면은 이게 내각 불신임으로 해산되기도 합니다. 지금 총리가 해임된다 이 예, 뜻이네요. 그런 지금 예. 지지율이 지금 나오기도 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국정 동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인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지율이 이거 더 떨어져야 돼요. 저는 더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조경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2%까지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더 떨어져 봐야 돼요. 근데 안 떨어진단 말이야.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대통령과 여당에서 이걸 가지고 예. 정쟁화 시켜가지고 MBC를 공격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핵심 지지층이라도 불러일으키겠다. 이런 나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 전체가 올라가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지 않는 그런 예. 정치의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우리 흔히 하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지율로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은 뭐 크게 보면 뭐 어느 것이 주류고 어느 것이 비주류인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판단하십시오. 크게 두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승민 전 의원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전야와 같다. 내부를 흔드는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언급을 하셨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 경제로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지나갈 일을 끝낼 일을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뭐 대통령실이고 국민의힘이고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라고. 네, 이렇게 크게 두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에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뭐 주류적 시각이고 비주류적 시각인지는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두 분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또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각자 가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이런 분석도 막 언론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저 두 분석 가운데 어느 것이 주류적 분석입니까? 당내에서는. 일단은 뭐 대통령,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려울 때 대통령을 흔들지 않고 지켜주는 게 이제 여당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홍준표 시장의 말씀이 더 주류적인 시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도 그 새길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부상하고 이렇게 인기를 얻은 것은 저 양반 굉장히 털털하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갖다가 하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성격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지했었던 것 같은데 예. 대통령 되신 다음에 조금 바뀐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하신 말씀이 이제 별로 듣기는 좋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런 이야기들도 좀 포용하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유승민 전 생각입니다.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이제 본인이 뭐 다른 분들보다도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또 TK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뭐 급락하고 있는 그런 대외적 변화 내지는 여론조사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기반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해석이 많던데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게요. 예. 왜냐하면 저런 이야기는 사실은 전통적인 여당의 주류 세력한테는 굉장히 듣기 싫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 비주류 시각이다, 저 시각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유승민 대표가 저 의원이 예. 당 대표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런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왔어도 꼭 참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 홍준표 시장은 왜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간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당내 문제 현안에 관해서 윤핵관들에게 특히 왜 바뀌셨나요? 홍준표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왜 타연할까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아차 싶었던 거. 무엇을 아차 싶었습니까? 예.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나온 다음에 홍준표 지사 이런 걸 올려요. 순간만 모면하면 예.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순간 모면하려고 거짓말이 거짓말 낳는다는 SNS에 놀라운 걸 올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당내 주류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잖아요. 아니, 홍 지사가 잘 참더니만 또 왜 그래? 라는 나와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당권 생각이 당권은 뭐 지점이 없어요. 다만 지금은 누군가는 국민이
들어야 할 소리, 국민이 듣고 싶은 소리를 내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당권 혁신, 이런 거는 개혁 보수.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잘 몰라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해석을 하는 거다. 예.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시장 아차 싶었는데 마침 보수 본류에서 싫어할 만한 그런 소리를 유승민 의원이 하니까 여기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넘긴 것이죠. 알겠습니다. 딱 예, 그런, 짧게 그런 제가 시각이 간단하게 좀 더 정확할 예. 거예요. 우리 제가 보면 이제 한국 정치를 분석해 보면요, 보통 이제 정권의 이제 추세가 있습니다. 예. 권력을 집권한 이후에는 집중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폭주기가 있고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완기와 또 하락기 침체기가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현상이 지금 임기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폭주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고 침체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지율과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 그 현상이 상당히 지금 한국 정치의 이변적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 위기에서 위기관리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국민의 어떤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렇지가 못하다는 면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번 외교 참사 이후에 거짓 해명들이 국민이 바라볼 때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이 믿음에 의해서 정권이 성립되고 성립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 자체가 거짓말 프레임에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부정하는 오기의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예. 저는 또 하나가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 한 예를 좀 들면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대 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민정당의 김윤환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당시 통일민주당의 최형우, 그다음에 평화민주당의 김원기, 예. 신민주공화당의 김용채 이런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여소야대 전국에서 김윤환이라는 원내 총무가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야당과의 협조 체제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것이 1988년 체제의 여소야대 전국이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사실 여소야대 전국인데 그러한 협력에 대한 손내밈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정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러면 다음 하나만 저거 못 하는데. 홍준표 이게 꼭 짚어야 돼. 역사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은 교묘하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당내 분란에 의해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유승민, 김무성 이분들 때문에 분란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고요. 탄핵 당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겁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과 그 당시 상황은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간과했다. 우리 박성준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서.